네, 안녕하세요. 포트넷 코리아 최광순입니다. 제가 저희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서브젝트 매러 엑스퍼트라고 해서 특정 솔루션, 특정 제품의 엑스퍼타이즈를 가져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포티 샌드박스 ATP 쪽 솔루션이라서 제가 요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옆방에 청중을 좀 안 뺏기려고 선정적인 단어들을 썼어요. 가성비 값, 레시피. 사실 저런 사정은 다 빼고 중요한 게 ATP 방어 시스템의 고도화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고도화라는 한자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보시면 저 말은 이미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도입한 어떤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APT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화두로 던지기엔 굉장히 좀 식상하죠. 요즘에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샌드박스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벤더를 쓰시더라도 이미 도입해서 쓰고 계신 APT 시스템을 고도화할 때가 이제 되셨거든요. 대개 보시면 한 5년째 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고도화하실 때 단순하게 내가 A사 제품을 쓰고 있었으니 A사 제품을 그냥 더 증설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공격의 패턴들도 바뀌고 있고 기술들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레시피들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참조하셔서 증설을 하시거나 하는 고도화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도입해서 쓰시는 고객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제 APT를 좀 처음에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 포티넷의 시큐리티 패브릭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ATP 보안의 샌드박스와 이메일 보안 게이트웨이 뭐 이런 영역이 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멈추지 않는 ATP 위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도화 방안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낮은 TCO로 구현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 어떤 게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멈추지 않는 ATP 위협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ATP 공격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로데이 어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진부한 주제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런데 제로데이 어택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면 취약점이 발견된 이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패치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격을 우리가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연간 이제 취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느냐를 보시면 1년에 한 2만 개, 3만 개 정도가 발견돼서 레포팅 된 것만 그래요. 레포팅 되는 것만 그 정도 숫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별다 보시면 이제 발견됐다고 해서 다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아마 POC 어택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격을 어떤 형태로 하면 당할 수 있어라고 프루프 오브 컨셉이죠. 검증해낼 수는 있지만 실상활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제로데이 어택을 우리가 몇 개를 발견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보안부채마다 이렇게 이제 광고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Z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저희 포티가드 연구소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한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예를 들면 올해 6월 14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알려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7월 18일 날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Z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패치가 나온 건 9월 11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6월, 7월, 9월 이 사이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취약점이 알려져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펌이 되는 시점에는 아까 보셨던 CV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블랙햇 그룹도 다 아는 거예요. 해커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택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APT 방어 시스템들은 분석과 대응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각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해당되는 것들을 뽑았는데 보시면 되게 모니터링, 탐지, 대응, 분석, 분석과 대응, 탐지, 대응, 분석, 탐지, 대응, 분석.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이 APT 시스템이 나올 땐 당연히 탐지해내고 그리고 대응하는 게 원래 순서였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탐지하고 대응, 탐지하고 분석, 분석에서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면 기존의 가상머신 기반에서 멀티 엔진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나 악성 파일들을 행위 분석을 해서 잠재적인 보안을 탐지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탐지한 것들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할 때는 알려진 위협 또는 탐지한 위협 이런 것들을 등급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도 뭐 엔드포인트라면 뭐 격리 조치를 하거나 차단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행위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분석 기술의 향상을 위한 경쟁이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베이전 어택 같은 것들을 탐지해내는 우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우회하는 것들을 탐지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머신의 분석 성능의 한계, 기술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탐지된 위협 정보를 이제는 그 보안 장비 간에 공유해야 될 그럴 때도 됐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APT 방어 시스템, 오늘 시점에서의 APT 방어 시스템은 기존의 대응과 분석과 대응 이외에 예방도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대응이나 정확한 탐지, 선제적인 예방이 좀 삼위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 탐지, 실시간 대응이라고 하면 탐지된 위협이 차단 대응될 때까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미 공격이 발견된 시점에서 차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정확한 탐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탐지율을 높이자라는 거거든요. 탐지율을 높이려면 보시면 기존 한 5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APT 시스템들 처음 이제 도입되는 시점에서 SSL 트래픽을 분석을 했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SSL 복호화 솔루션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나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암호화된 트래픽이 보통 현재도 기업 내에서 30% 이상, 많게는 50%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래픽들을 그럼 그대로 분석하지 않고 버린다라는 건 절반의 트래픽을 분석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지를 하려면 이제 SSL 트래픽도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탐지 정보의 정확성도 이제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확한 탐지 부분이 이제 좀 고도화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고, 선제적인 예방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APT 분석을 하면 사실 그 PE라고 부르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일이죠. 그러니까 포터블 엑스큐션이라 그래서 사실 그 파일이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스스로 실행이 되거나.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분류해내서 그 파일들의 행위 분석이나 악성 코드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들은 그냥 주는 대로 다 그냥 샌드박스에 다 넣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파일을 골라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이 없는 제품을 이미 도입하셨다면 그런 기술이 있는 제품으로 갈아타기엔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실 바에는 그런 그 파일들 자체에 들어있는 액티브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자라는 거죠. 그런 기술도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대응 부분, 탐지 부분, 예방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기존에 도입하신 제품들은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알려진 위협 보안 패턴 적용 후에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탐지한 위협을 보안 장비 간에 공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네 제품들 간에도 정보가 공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쪽에서 어떤 위협 정보를 탐지를 해냈는데 이걸 이메일단에 전송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서로 공유가 안 돼서 네트워크로 한번 감염됐는데 똑같은 게 메일로 들어와도 또 감염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표준화된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안 패턴을 적용할 때 공백을 줄이는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탐지 부분은
SSL 트래픽을 복구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탐지율과 정확성을 높이는 고도화가 일단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예방은 기존 제품들은 예방 차원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APT 방어 시스템들이 이 그 VM 환경에서 가상 머신 환경으로 돌리다 보니 뭐 윈도우즈나 이런 라이선스 구비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가예요. 보안 장비들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고비용 저효율의 어떤 이런 방어 시스템을 무작정 늘리시는 것보다는 아예 분석할 파일을 줄이자라는 기술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응을 고도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서비스, 여기서 바이러스라고 썼습니다만 사실 멀웨어, 랜섬웨어 다 포함하는 용어일 수 있는데 이제 용어가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서비스라고 해서 VOS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일단 이 실시간 대응의 핵심은 제로데이 출현 후에 탐지 정보 기반의 차단을 수행할 텐데 보안 장비 전체에 적용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단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멀웨어가 하나 새로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보통 확산되는 속도를 그래프로 표기를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확산이 돼요. 이게 사실 차트를 넘어갈 정도죠. 보통 보시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감염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모든 보안업체가 이제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위협이 출현했을 때 보시면 센서에 의한 탐지도 굉장히 빨리 해요. 보안업체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 탐지를 하는데 뭐 샌드박싱 통해서 또는 어떤 그 해시 기반 정보 그리고 여기 사이버 스레트 얼라이언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CTA에 통해서 이제 얼라이언스 정보들을 서로 보안 회사 간의 정보 공유를 해요. 그것들이 보통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탐지를 하지만 시그니처를 만드는 데까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그니처를 다시 QA, QC 과정을 거쳐요. 이게 오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보안 장비에 다운로드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면 한 3시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시간 동안이 이미 탐지해서 시그니처가 만들어져서 적용될 때까지 한 3시간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이 갭조차도 줄이자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안 장비 전문 업체인 경우에도 저희 포티넷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서드 파티 보안 제품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하루 정도씩 걸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자라는 거고 동작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위협이 발견되고 시그니처가 만들어질 때까지 공백을 방어하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능합니다. 일단 ATP 방어 시스템을 통과하는 새로 발견된 위협이에요. 이 위협이 기존에 있던 시그니처는 없겠죠. 없으면 이제 샌드박싱을 할 거고요. 그러면 발견될 수도 있고 탐지될 수도 있고 탐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시스템이 글로벌 위협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시그니처를 현재 만들어서 QA 과정에 있지만 위협 정보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를 미리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운로드 되기 전이라도 이미 자기가 탐지한 정보에 대한 해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검색 결과 응답을 주고 여기서 차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시간의 공백조차도 줄일 수가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대응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글로벌 위협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그럼 굉장히 풍부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일단 프리 시그니처라든가 또는 글로벌 샌드박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 또는 사이버 위협 정보에서 위협 CTA에서 공유된 정보 그리고 다른 데이터 소스들 키사라든가 저희가 다른 그 각종 그 서트들하고 연동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대응 고도화의 핵심적인 기술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탐지 고도화는 SSL 분석이나 실시간 본넷 차단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한 탐지의 핵심은 SSL을 포함한 모든 트래픽을 분석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변동하는 본넷 CNC IP 도메인 정보를 유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들어보시면 이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고 이제 보면 사실 트래픽에 대한 전수 검사 필요합니다. SSL 트래픽이 기존에 이미
이미 업체별로 30%에서 5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웨어가 암호화된 형태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멀웨어 자체가 암호화됐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거는 멀웨어가 전파되는 경로의 프로토콜이 암호화되는 거예요. 멀웨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경로 아직까지도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을 잘 보시면 SMTPS, ESMTP 다 암호화된 트래픽들을 이용하거든요. 중간에 맨인더미들 장비 아무리 갖다 넣어도 들여다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트래픽들을 사실 전수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은 샌드박싱을 하시기 전에 어떤 SSL을 안복호하는 장비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안복호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그 요즘 고민하시는 것들이 복호화 구간이라고 해서 보안 안복호화 전용 장비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장비가 단순하게 복호화만 할 것이냐,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복호화하고 암호화하는 용도로만 쓰실 게 아니라 복호한 이후에 그 복호한 트래픽을 책임을 지라는 거죠. 1차적인 보안 필터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웨어, 알려진 멀웨어나 취약점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복호화된 트래픽을 분석 탐지 장비로 전송을 해서 분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의 고도화라고 하면 이미 이 부분은 돌고 있었던 거고, 암호화된 트래픽도 우리 회사는 복호화 구간을 적용했으니 문제 없어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복호화 장비가 1차 보안 필터링을 해주느냐라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복호한 트래픽을 그대로 미러를 통해서 다른 장비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기존의 HTTP 보안 장비들이 그 트래픽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 기준의 보안 장비들 이제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시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복호화 구간을 만들어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장비가 이렇게 트래픽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하게 복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필터링을 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안복호화를 할 때 방화벽의 정책 기반으로 안복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트래픽만 안복호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복호화 전용 장비 대비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본넷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지금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본넷,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본넷의 수 보통 300개에서 500개 정도 사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포티넷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한 실시간 한 360개 정도가 동작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본넷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나 IP의 개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52,000개 이상의 도메인, 33,000개 이상의 IP 어드레스, 그리고 1분당 저희 포티넷이 본넷 접속을 차단하는 횟수도 32,000개 이상. 이건 굉장한 좀 수치이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보통 본넷 CNC 접속 차단합니까? 이제 업체들 다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차단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입할 때 검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 CNC 접속하는 그런 악성 코드를 가져와서 던져야 되는데 사실 다 옛날 거 가져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성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너네가 얼마나 풍부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차단하느냐를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하시라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성에서 탐지율을 높이려면 사실 이 본넷 접속하는 것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분석했을 때 행위 나오지 않더라도 행위는 정상인데 나중에 콜백 접속을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걸 차단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고 탐지율을 높이는가라고 하는 게 이 본넷에선 핵심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 고도화 부분이에요. 이 예방 고도화는 제가 컨텐트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CDR이라는 기술을 말씀드릴 건데, 국내 업체도 이런 거 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고요. 굳이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한자로 하자면 뭐 콘텐츠 무해화, 문서 무해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사실 선제적 예방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검사할 파일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왜 이 파일을 줄여야 하느냐? 문서 파일, 실행 파일은 행위를, 그러니까
동작 분석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실행 파일인 경우에. 근데 문서 파일이라면 문서에 들어있는 악성 코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있다면 이게 좋은 코드인지 악성 코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업무를 하는 업무 관점에서 보면 나는 리드 온리 업무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받아서 열어보고 문서를 참조해서 업무를 하지, 내가 그 문서를 또 조작을 해서 뭔가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뭔가 엑셀을 편집하고 이런 작업을 굳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서에 있는 컨텐츠는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줄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샌드박스가 필요하실 거라는 거죠.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파일이 들어가서 대기하는 동안에 펜딩 될 거고, 업무 지연이 일어날 거고, 또는 그걸 또 분석하기 위해서 펜딩을 줄이려면 또 ATP를 증설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악순환에 대해서 점점 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업무는 점점 느려지고 이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정책별로 문서 중에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없다라고 하면 내가 리드 온리로만 열어도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정책별로 문서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액티브 컨텐츠를 다 제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나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일단 지원되는 문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류가 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매크로, 하이퍼링크, 그리고 링크된 오브젝트하고 임베디드된 오브젝트, 요거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날렸다 그래서 문서는 그대로 있고요, 문서 형태는 그대로고 그냥 여기 링크된 것들, 오브젝트들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 PDF 파일 안에는 사실 더 많은 일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자바 코드나 임베디드 파일, 하이퍼링크, 다른 PDF 연결, 임베디드 사운드, 음악, 그리고 자바 코드가 실행되면서 데이터를 다른 타겟으로 보낸 액션까지 다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문서들이 압축된 형태, 찝으로 압축된 형태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문서들에 대해서 이런 액티브 컨텐츠들을 다 제거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동작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액티브 컨텐츠를 반짝반짝하던 애들을 지우고요, 이 컨텐츠를 제거하고 이렇게 전송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사용자가 받는 파일은 액티브 컨텐츠가 제거된 파일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원본 파일은 사실 이런 샌드박스에다가 원본을 옵션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나중에 빼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APT 방어 시스템 안에도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격리된 원본 파일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기존에 도입한 APT 방어 시스템을 확장만 하느냐, 그러니까 샌드박스를 계속 더 사서 이런 파일들을 계속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대비 CDR 대응 장비 이런 거 하나 도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낮은 TCO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폐쇄망에서도 동작해요. 그냥 여기 그 컨텐츠를 벗겨버리는 거라서 금융 고객들 망분리된 형태 폐쇄망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활용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일단 인터넷 구간 또는 망분리된 구간 또는 대외 업무를 쓰시는 구간에서 네트워크 경계에서 유입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CDR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서 열람만 필요한 업무, 그런 서버의 앞단에다 두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CDR 기능을 하면서 보안 필터링을 하는 요 방식하고, 그리고 CDR이 국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서버 방식으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안 필터링 기능이나 또는 정책별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에서 저희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CDR을 실행하는 장비가 저희 방화벽이거든요. 그래서 로 레이턴시,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라서 고성능 저지연으로 펜딩을 굉장히 줄여주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PT 방어 고도화 측면에서 보면 방어 시스템의 분석 대상인 문서 파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문서를 VM에 집어넣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계속 지켜보는 이런 것을 줄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펜딩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업무 지장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증설 비용도 좀 절감이 되겠고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시큐어 브랜치를 구현하실 때 보면 국내외 지점이나 VPN으로 유입되는 문서에다가 이런 걸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요. 효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기존에 이미 도입을 하셨어요. 한 200Mbps의 A사의 샌드박스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3년 5년 지났더니 사용 트래픽이 한 600Mbps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A사의 상위 모델로 추가 증설을 해야 될 니즈가 생긴 거죠. 그런데 봤더니 분석 파일 중에 한 70%가 문서 파일이더라. 그리고 SSL 트래픽도 한 40%가 늘어났어요. 이제 분석해야겠다라는 요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도화하는 시점에 요 요건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제품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 A사의 APT 방어 시스템 10수만 불 정도 이제 하겠죠. 그리고 나서 SSL 트래픽을 이제 보시려면 또 요것도 몇만 불, 또 서비스 확장팩 뭐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큰 돈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CDR 장비, APT 방어 시스템의 CDR 기능만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SSL 인터셉트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SL 스루풋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절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입 비용 KPX의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의 비용으로 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 운영 비용은 한 70% 이상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도입하시는 것도 고도화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외부 연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도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응, 탐지, 예방 이외에도 사실 이제 앞으로 도입하시는 APT 시스템들은 API 연동은 필수다라는 거죠. API 연동은 기존에 쓰시던 제품들하고의 어떤 연동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거나 관제를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고요. API를 통해서 분석되는 파일을 넣으실 수도 있고 분석 결과를 리턴 받아서 다른 용도로 가공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PI 연동이 기본적으로 필수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ICAP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타사 장비, 타 프록시 이미 방화벽이나 뭐 엔드포인트나 보안 프록시나 웹 방화벽이나 이런 거 쓰고 계시면 이런 쪽하고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타 벤더 간에도 분석 의뢰를 받아서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제품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틱스나 IOC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틱스라고 하면 표준화된 위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걸 지원하는 제품 간에는 스틱스 포맷으로 XML 형태로 이렇게 빼서 다른 A사에 있는 그 탐지 정보를 B사 시스템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틱스를 지원하면 API를 이용을 해서 A 장비가 탐지한 정보를 이렇게 빼서 B 장비에다가 넣어서 바로 차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원되는 형태로 좀 고도화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사용자망 여기 DMZ망이 있으면 이미 뭐 안티 스팸 솔루션들 도입을 하셨겠죠.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서 1차적으로 APT 도입을 하셨다 그러면 대개 이런 위치에 돼 있을 거예요. 메일 ATP 솔루션 들어와 있고요. 네트워크 쪽에 네트워크 ATP, 엔드포인트 ATP 이렇게 들어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파일에 대해서는 CDR로 문서 무회화 통해서 액티브 콘텐츠를 다 제거하실 수도 있겠고요. 사용자 단 네트워크에서는 CDR 기술 그리고 아까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서비스, SSL에 대한 탐지 그리고 본넷으로 접속하는 행위의 차단, 탐지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메일 서버 앞단에다가 두신다라고 하면 CDR, VOS, 본넷과 함께 보안 이메일 게이트웨이 서비스로도 동작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도입을 하셨으면 이제 고도화하실 때 여기는 샌드박스를 이렇게 2대, 3대 이렇게 늘리실 게 아니고요. 실제로 2대, 3대 못 늘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기술 같이 저희 포티넷처럼 클러스터링을 써서 뭐 100대까지 늘리고 이런 거면 좋은데 뭐 그냥 한 대에서 굉장히 많은 VM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2대, 3대를 못 늘리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여기다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도화를 하실 때는 이런 곳에서 먼저 해당되는 기능들을 보강을 하시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증설을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낮은 TCO로 구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안 위협 정보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하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대응 예방 시스템은 포티게이트 방화벽은 다 이 말씀드린 걸 할 수 있어요. 아까 VOS CDR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큰 상위 모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보통 요 미드급 정도면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고객분들의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커버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보시면 다 10G에서 50G, 100G, 뭐 테라까지도 이렇게 그 처리 성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고려하셔서 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구간에서 대응 예방, 아까 VOS나 CDR 기능 그리고 이메일 시큐어 이메일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포티메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물론 작은 도시락만한 크기에서 대형 장비, 클라우드까지 제공이 되지만 여기서도 물론 작은 형태의 모델, 사실 VOS CDR 수행하는 게 이 정도 급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 효과적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석 시스템인 샌드박스는 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포티넷에서 제공해드리는 샌드박스의 성능이 보시면 VM 버전에서 저희 500F, 1000D, 2000D 이렇게 해서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니퍼 트루풋을 기준으로 보통 8GBp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아까 고도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샌드박스를 굳이 이제 기존의 샌드박스를 쓰고 계셔서 포티넷 샌드박스를 분석 용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원본 저장 용도 CDR을 할 때 원본 저장 용도로 만약에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 VM 버전도 있고요. 이런 걸 만약에 도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게 도입을 하셔서 CDR의 원본 저장 용도로만 또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세션이 끝나면 저희 바깥에 부스에 ATP를 위한 CDR이라는 두 번째 부스가 있어요. 거기 그 데모 파일이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바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APT 방어 시스템의 고도화는 사실 보안 강화, 비용 절감, 기존 시스템 보안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APT 위협 방어의 핵심이 사실 선제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대두됐다라는 거죠. 기존의 APT 보안 시스템이 분석 탐지와 대응에 맞춰져 있다면 선제적 예방이 이제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확한 탐지를 높이기 위해서 SSL 트래픽을 이용한 분석을 통한 전수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은 아까 탐지한 이후에 그 갭을 줄이는 그런 기술로서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도입한 벤더에 관계없이 비용 효과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 포티넷에서 제안드리는 고도화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건 업무 효율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해서 업무 지장을 좀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업무 펜딩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방과 탐지율을 향상시키면 사실 보안 담당자들의 업무가 사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탐지를 못했을 때 그걸 또 찾아서 대응하고 이런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안 담당자들의 고민이 어떤 제품을 도입하시는 것보다 이 도입해서 운영할 때 손이 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바깥에 제가 부스에서 시연을 하는데 계속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깥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